안녕하세요. 합격 고고 요양보호사 TV 제9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87쪽에서 21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신경계의 질환 중에 하나인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강까지 우리가 각 우리 몸의 기관들에 대해서 그 기관의 특성과 그리고 그 기관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첫 번째가 소화기계였죠. 소화기계에서는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변비, 설사 이런 질환들이 있다고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호흡기계였어요. 호흡기계는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인플루엔자, 만성기관지염, 그리고 폐렴, 그리고 천식, 그리고 결핵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계는 심장과 혈관과 혈액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주요 질환이 고혈압, 동맥경화증, 신부전, 그리고 빈혈도 있었죠. 다음에 근골격계는 뼈와 근육과 그 근육을 연결하는 그런 뭐 연골, 힘줄 이런 것들을 근골격계라고 그랬죠. 이 근골격계는 퇴행성 관절염하고 골다공증 그리고 고관절 골절 이렇게 주요 질환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비뇨생식기계가 있었죠. 비뇨생식기계는 요실금과 전립선 비대증 살펴봤었죠. 그리고 피부계가 있었는데 피부계는 피부 건조증 그리고 욕창 머리니 등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가 이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인데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학습을 한다고 그 신경계의 특성만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감각기계는 뭐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촉각, 미각 이러한 것들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서 주요 질환은 시각 쪽에 녹내장, 백내장, 그리고 청각 쪽에 노인성 난청을 살펴봤었어요.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는 호르몬과 관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분비계는 당뇨병 살펴봤고, 심리 정신계에서는 선망, 우울증 등을 살펴봤었어요. 자, 그러면 신경계와 관련된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의 증상을 일단 먼저 살펴보면은요. 치매 증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인지장애예요. 두 번째가 정신행동 증상인데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인지장애가 첫 번째 증상인데 크게 분류를 해서 이 인지장애는 또 이러한 작게 분류를 해서 5개 정도의 장애가 구분이 돼요. 자, 첫 번째가 기억력 저하. 기억력은 약속을 잊고 물건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치매는 초기에 단기 기억력, 요 근래에 발생된 일에 대한 기억력 저하가 먼저 생기고요. 심해지면서 장기 기억력도 떨어지게 돼요. 다음에 언어 능력 저하가 오는데 말문이 자주 막히고 말수가 감소하는데 이는 왜 그러냐면 단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말을 얘기하다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단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돼요. 다음에 이제 진압력 저하가 있어요. 진압력은 뭐냐면 시간, 장소,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떨어져요. 그래서 연도, 날짜, 요일, 시간을 착각하고 잘 모르게 되고요. 심하면 시간 개념이 떨어져서 낮과 밤을 구분하기도 어려워져요. 그리고 장소를 잘 모르니까 오랫동안 지내던 집도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고요. 가족의 얼굴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진압력 저하까지 오고요. 그리고
되고, 그 다음에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가 와요. 그러니까 공간을 잘 파악하지 못해요. 보면서도. 그래서 자주 다니던 곳도 잃고 헤매게 되고요. 집안에서 화장실과 안방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실행 능력 저하가 오면서 자기가 평소에 했던 그런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옷도 잘 매무새를 잘 정리하지 못하니까 지저분한 인상을 보이게 되고, 위생 상태도 관심이 없어지면서 이전에 하던 집안일도 하지 못하게 돼요. 혼자서 옷을 입을 수도 없고요. 어떤 때는 속옷을 머리에 쓰고 또 바지 위에 속옷도 입고, 이렇게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정신행동 증상이 있다고 그랬죠? 크게 분류를 해서 정신행동 증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정신행동 증상에는 우울증, 우리가 그 심리정신계의 질환 중에 우울증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정신 쪽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것. 우울증이 오는데 이 우울증은 말수가 줄고요. 의욕도 상실되고, 그러다 보니까 식욕도 감소하고 잠도 잘 못 자거나 아니면 너무 자버리거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자살에 대한 생각이 증가하고, 또 때로는 자살을 시도하게 되면서 우울증에 걸리면 치료를 빨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신증, 망상. 전혀 없는 거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쫓아와서 나를 뭐 죽이려고 한다, 또는 도둑이 막 계속 들어와서 내 물건을 훔쳐간다, 이렇게 이제 전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거죠. 그 다음에 환청, 없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환시, 없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방 안에서 혼자 누군가 대화하고 막 손짓하고 그래요. 누군가가 이제 환시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당황하고 불안하면서 본인도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증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럴 때는 당황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행동도 하게 돼요.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다음에 이제 초조의 공격성. 이 치매 대상자들은요,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고 당황스러워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걸 잊어버렸지? 이 물건을 왜 잃어버리지? 도둑이 들었나?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서성거리게 되고요. 또 고집스럽고 이기적이며 논쟁적으로 변해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자주 화를 내게 되고요. 화를 내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잠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해지는 이런 이제 초조한 모습, 또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 다음에 수면 장애가 있어요. 밤에도 배회하고, 그러기 때문에 낮잠을 자면서 또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러한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정신행동 증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치매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거의 치매에 관련된 거는 좀 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치매의 단계별 증상. 초기는 뭐 경도, 최경도, 이렇게 아주 초기 처음에 시작하거나 시작이 조금 진전됐거나 이럴 수 있죠. 특징은 가족이나 동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을 했지만 충분히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초기에는. 증상은 뭐냐면 단기 기억력이 잃어버리고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게 되고요. 전화 통화를 하면 그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고, 방금 무슨 질문을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반복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자기 물건을 잃어버리고 남이 훔쳐갔다고 이제 의식, 도둑망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휴일, 납기일 등 이런 연월일을 잊어버리죠. 진압력 저하가 와서. 그 다음에 요리, 빨래, 청소 하던 일의 수행 기능이 뚜렷이 저하가 돼요. 그렇지만 이때는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 부분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에 초기의 증상은 뭐냐 하고 나오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중기, 중등도라고도 하죠. 최근 기억 또 먼 과거 기억에 부분적인 상실이 일어나니까 단기 기억뿐만 아니라 장기 기억도 부분적으로 깜박깜박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 장소 이런 거 이제 사람에 대한 진압력은 가장 늦게 나타나는데 시간, 장소에 대한 진압력은 중기 정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제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장애가 발생해요. 단어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실행증, 판단력, 수행기능 저하, 각종 정신행동 증상이 빈번히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때는 도움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거죠. 증상은 주소, 전화번호, 가까운 가족의 이름 등 이렇게 진압력 저하가 오고요. 집 주변에서도 길을 잃거나 요일에 대한 시간 개념이 저하가 되어 진압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언어 능력도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말수가 감소를 해요. 또 옷을 입거나 외모를 가꾸는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가 곤란해진다. 이때는 실행 기능 저하가 오죠. 중기에는 실행 기능 저하, 진압력 저하, 또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이 소실되면서 장기 기억도 부분적으로 소실이 되고 또 도둑망상이 생기고 다음에 이제 쓸모없는 물건을 보고 배회하고 안절부절하죠. 이게 이제 초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는 집안일과 외출이 곤란하다. 이 정도 진압력, 그 다음에 언어장애, 그 다음에 실행기능 저하. 이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중기. 다음에 이제 말기죠. 말기는 아예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 항시 있어줘야 되고요. 이때는 무언증이 생기면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판단을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지시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해요. 또 소리를 지르거나 심하게 화를 내는 등의 증세, 이런 이제 어떤 그 초조에 관련된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대변을 만지는 등의 문제 행동이 나타나요. 보행장애 잘 걷지도 못하고요. 대소변을 실금하게 되면서 욕창 또 막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와상 상태가 돼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고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뒤에 나올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말기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앵무새처럼 말을 따라한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김숙자 씨 성함을 부르면서 김숙자 씨 점심 진지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김숙자 씨 점심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이제 똑같이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이 말기의 증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치매의 치료는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이 있어요. 약물요법은 인지기능 개선제, 정신행동 개선제 같은 것을 약으로 복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약물요법에 이 세 가지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환경 개선. 일단 환경이 너무 복잡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안전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면 일단 환경을 단순하게 개선해 줘야 돼요. 그래서 비약물적 요법 중에 첫 번째가 환경 개선이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행동 개입인데 치매 대상자 중에 첫 번째가 인지장애였죠. 증상이. 인지장애는 여러 가지 실행기능 저하도 있고 시공감, 파악능력 저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개입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을 지원하고 서비스해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개입해서 행동 수정을 하게 돼요. 설득, 강화, 격리 이런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인지 및 활동 자극.
인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비약물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인지 자극을 시켜주고 활동 자극을 시켜주면 중기에 있던 치매 환자도 초기로 넘어가는 경우, 초기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완치는 할 수 없지만 중기에서 초기로 넘어가는 경우들을 경험적으로 많이 봤어요. 물론 말기까지 오면 중기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치매 초기하고 중기 정도 될 때 이 치매 환자한테 이 인지 및 활동 자극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은요. 수공예, 간단한 물건 만들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거나 노래 부르기, 또 뭐 악기 연주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대상자에게 익숙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면 인지나 활동 자극 프로그램으로 언제든지 성공 가능성이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런 치매의 증상이나 치매 예방 이런 걸 보시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치매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 각 기관별 그 질환에 대해서도 배웠고,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또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을 위해서 직접 본인이 그러한 것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예요. 자, 예방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성인병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이 치매에서 시험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성인병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무슨 뭐 치매인데 성인병과 무슨 관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틀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러한 질환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량의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하되 주로 채소와 어류, 이것도 잘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요. 채소와 어류는 어떤 영양소예요? 이렇게 나오죠. 항산화 영양소예요. 항산화 영양소. 채소와 어류는 비타민, 무기질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주로 나오는 건 항산화 영양소라고 한다. 항산화 영양소.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거 중요하고요. 독서나 개인적인 취미 활동, 사교 모임, 사회 활동을 지속한다. 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이 사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노화의 우리 특성 중에 하나가 내향성이죠. 그래서 사회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소극적이 되면서. 그렇지만 그러한 본인의 그 노화에 대한 성향을 본인이 스스로 이제 적극적으로 타개하면서 해결하면서 이러한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본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치매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향성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기억력 장애 증상을 보일 경우에 자꾸 이제 단기 기억력을 잊어버리고 전화 내용도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에 치매 안심센터 보건소에 있죠. 조기 검진을 받는 것도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빨리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중풍이라고도 했죠, 옛날에.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있겠죠. 뇌동맥이라든가 이런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뇌졸중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터져서 뇌손상이 와요. 그에 따른 신체장애, 뇌손상이 오른쪽에 만약 뇌손상이 왔다 그러면 왼쪽에 마비가 와요. 편마비가 이렇게 반대쪽에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신체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관련 요인으로는
흡연, 스트레스,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면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과거력. 여기에도 뇌졸중에도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은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이 또한 혈액순환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에요. 다음에 비만,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 증상을 보면은요, 편마비가 온다고 그랬죠? 반신마비,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앞면, 하부에 갑작스러운 마비가 오면 이거 뇌졸중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신마비, 전신마비는요, 뇌관이 손상됐을 때 전신마비가 와요. 194페이지에 보시면 그 뇌에 대한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에 이런 줄기 같은 게 있는데 한가운데 뒤쪽에 그게 뇌관인데 이 뇌관이 손상이 되면 전신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의식저하, 의식을 잃게 되는, 의식이 없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반신 감각장애가 있어요. 감각, 반쪽이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감각에 이상이 있는 거죠. 아니면 감각이 없어진다거나. 그리고 언어장애가 있고요. 두통 및 구토, 의식장애, 의식을 잃어버리거나 어지럼증. 그 다음에 운동실조증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거. 이 운동실조증은 손해가 손상이 됐을 때 많이 와요. 다음에 시력장애 및 삼킴장애, 또 치매 등이 와요. 19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뇌 그림이 있어요. 뇌 그림이 있는데 이 뇌 그림에 보시면 그 각 뇌가 뭐 두정엽, 전두엽, 측두엽, 소뇌, 중뇌, 뇌관 이러한 뇌들이 관장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시력에 관한 것, 또 뭐 감각에 관한 것, 또 감정에 관한 것, 언어에 관한 것. 그러한 뇌에 손상을 입으면 그러한 기능들이 더 많이 떨어지겠죠.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뇌졸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현기증, 또 팔다리, 저림, 뒷골통증 이게 뭐죠? 정구 증상이에요. 뇌졸중의 정구 증상. 이러한 정구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빨리 가야 되겠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뇌졸중의 정구 증상이 무엇인가? 현기증이 있거나 팔다리가 자주 저려요. 뒷골의 통증도 자주 오고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봐야 되겠다. 뇌졸중의 정구 증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다음에 동맥경화증, 고혈압을 예방해야 된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자세 변경도 피해라. 그래서 노인이 되면 아침에 잠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피하라고 그러죠.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라. 조금 몸을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일어날 때도 옆으로 살짝 해서 조심스럽게 일어나라. 잘못하면 뇌졸중, 뇌혈관이 파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삼키는 것이 어렵거나 발음이 어눌한 경우 음식 삼킬 때 폐로 음식이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구 증상 앞에서도 나왔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그러면 한쪽의 뇌에 손상이 온 거죠. 반대쪽 뇌에. 그리고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침을 질질 흘리고요. 일어서거나 걸으려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 운동실조증이죠. 그 다음에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둘러 보인다. 시력장애가 오는 거죠. 갑자기 벼락치듯 심한 두통이 오거나 의식장애로 깨워도 깨어나지 못한다. 이게 뇌졸중의 정구 증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파킨슨 질환이에요. 파킨슨 질환은
중추신경계에서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예요.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원인이라 생각되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어요. 증상은요, 이 파킨슨 질환에 걸리면 굉장히 무표정해요. 동작도 느려지고 근육이 경직되면서 안정 시에는 막 떨리기까지 해요. 자세는 굽어 있고요. 이것도 196페이지 보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사람 그림이 구분 자세, 얼어붙은 것 같은 현상, 자세 반사가 소실됨으로 인해서 그냥 넘어져요. 균형을 못 잡는 거죠. 그리고 균형 감각이 소실되니까 자꾸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피로, 수면장애, 변비, 방광 이런 자율신경의 장애가 오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불편하고 우울하거나 근심, 감정의 변화, 무감정, 사고의 느림, 인지 능력의 감소 등이 오는데 시험에는 첫 번째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도 잘 나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노인의 특성도 살펴봤고요. 각 계통, 기관별 질환도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영양 또는 뭐 운동, 배설 등등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영양이에요.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칼슘은 뭘로 보충해줘라? 우유로 보충해줘라. 이 시험 잘 나와요.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칼슘은 우유로 보충을 해줘라. 또 이것도 잘 나오죠? 칼슘 흡수를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해라. 이때는 D를 약으로 섭취하는 경우도 있고 식품으로 섭취하는 경우도 있고 햇빛으로 섭취하는 경우도 있죠.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 D를 생성을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 햇빛으로 섭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심장병 등 예방하기 위해서 염분 섭취를 적게 먹어.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우리 미각 중에 뭐가 떨어지죠? 단맛, 짠맛에 대한 미각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짜게, 달게 먹게 되는데 요 염분을 조금 덜 넣어서 뭐 식초나 또는 뭐 후추나 이런 걸 넣으면서 염분을 덜 넣는 방법으로 이제 이 식품을 만들면서 섭취를 축소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동물성 지방 섭취도 자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이거 잘 나오죠? 무기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 섭취를 위해서 해조류, 버섯류, 채소, 과일류를 자주 섭취해라. 뭐요? 해조류, 버섯류, 채소, 과일류.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여기에서 항산화 물질 기억해 두세요. 금기가 아니라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싱거운 음식 조리법은요.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다. 뜨거울 때 간을 맞추면 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짜질 수가 있어요. 국물 만들 때요. 마른 새우, 멸치, 표고버섯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맛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조미료나 또는 소금을 덜 넣게 되는 영향이 있어요. 다음에 간장, 고추장 이런 거를 좀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런 간장, 고추장, 소금의 양을 줄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암 예방 식생활이 있어요.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해라. 계속 나오죠. 채소와 과일, 항산화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이런 것들 많이 들어있으니까 섭취를 많이 해라. 이렇게 되면 각종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채소나 과일. 붉은 고기하고 육가공품은 대장암이나 직장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되도록 많이 먹진 마라. 다음에 이제 수분 섭취에 있어서 제한하는 질병이 있어요. 앞강에서 제가 이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질환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
그리고 부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신부전, 신부전 똑같은 부전이니까 신심 외우시면 되고요. 심신 외우시면 되고 신부전은 특히 부하인 부신 기능 저하까지 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 간 기능 저하 이렇게 간갑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권장은요, 거의 그 염증성 질환에 위에 제한하는 질환 빼고 염증성 질환의 수분 섭취를 권장해요. 특히 이제 비뇨기 질환, 염증성 비뇨기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또 폐염이나 기관지염,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등에도 이러한 수분 섭취를 권장을 하는데 대부분 제한하는 질환 말고는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운동입니다. 첫 번째가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이었죠. 두 번째가 운동.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운동, 이거 잘 나오죠?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해야 돼요. 지금 운동 수준이 뭐 산책하는 정도의 운동 수준에 적합한데 이분이 뭐 노화가 심해져서 이 심장이 약해졌어요. 심장 근육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폐활량도 적고 뭐 심박수도 적어요. 그래서 쉽게 숨이 차는데 막 달리기를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하고 운동 금기 질환이나 투약 상황 확인하는 것이 이 건강증진에 운동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데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운동 수준 평가.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와요. 저강도로 시작해서 고강도로 한다. 그 다음에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운동 실시. 이것도 잘 나옵니다. 저강도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근육 피로, 호흡곤란, 협심증, 혈압 변화를 보면서 강도를 올리라는 거죠. 다음에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켜라. 갑자기 증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증가시켜라. 또 이것도 잘 나오죠? 안정시에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 준비 운동은 10분 이상, 마무리 운동은 안정시에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운동 중간중간에 휴식을 해라. 이것도 잘 나와요. 충분한 휴식.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해야 돼요. 왜 그렇죠? 기립성 저혈압도 생길 수 있고 잘못하면 낙상, 넘어져서 골절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한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첫 번째가 영양, 두 번째가 운동, 세 번째가 수면. 수면의 문제는 수면 중에 자주 깨는 거, 노화가 되면 그 다음에 수면 양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왜 이제 2대가 같이 살 때 부모가 연로하시면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 부부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수면량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잠들 때까지 또 오래 걸려요. 금방 잠들지 못하고 낮에 이제 졸고 이러십니다. 관리는 이러한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요. 늦게 주무셨다고 그래서 뭐 한 2시나 3시쯤 나는 잠에 들었어. 그러니까 12시까지 자야 돼. 이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2시나 3시에 주무셨다 하더라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일정한 시간, 7시면 7시에 일어나줘야 이런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아예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저녁에는 과식하지 않는다.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라면이나 그런 거 끓여 드시면 안 되고요.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납니다. 취침 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불면증에 걸릴 수 있다.
취침 전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요. 테레비 시청을 너무 집중해서 한다든가 책을 집중해서 읽는다든가 업무를 집에 갖고 와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수면에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지 않는다. 낮잠을 가급적 삼간다. 자, 다음은 성생활입니다. 성생활의 문제는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이 올 수 있어요. 당뇨병 증상 보셨죠? 발기부전 오고 상처 치유가 지연된다고 게 잘 나와요. 다음 이제 심장 질환을 가진 모든 노인에게 성교시 심장마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 질환을 가졌다고 해서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뇌졸중 노인의 경우 성적 활동을 막을 필요는 없다. 뇌졸중 노인이라고 해서 성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자궁 적출술과 유방 절제술을 한 여성 노인은 성기능이 변화되지 않아요.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전립전 절제술 또한 발기하는데 문제 유발하지 않습니다. 성기능에 영향 미치지 않아요.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한진정제는 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발기가 안 된다든가 성 욕구를 떨어뜨린다든가. 자, 성생활 관리, 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표현은 기본 욕구의 하나이다. 이게 잘 나와요. 그래서 노인이라고 해서 성적인 욕구가 감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물론 성적 기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성적 욕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은 약물 사용이에요. 노인의 건강 증진에서 약물이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약물 사용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순환 혈류, 이 순환되는 그 혈액의 그러한 흐름 내에 약물 축적으로 인해서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한다. 이 노인의 경우에는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를 해요. 그 이유는 신장의 혈류량 감소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절대로 복용하지 않는다. 상식이니까 잘 아실 테고요. 현재 복용 약물에 대해 최근 기록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 약을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는 감소되고 또 부작용도 날 수 있죠.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죠. 이것도 잘 나와요.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부작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고자 나쁜 거죠.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엔 자몽 주스 나쁘다. 그 다음에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는 뭐예요?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철수씨가 아니라 철씨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그러면 칼슘은 비타민 D 요거 헷갈리지 않아요. 철씨 이렇게 외워주시면 이것도 잘 나옵니다.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거나 분쇄하여 복용한다. 이것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약을 먹기 불편하다고 분쇄해서 먹어도 된다. 아니에요. 분쇄해서 먹으면 안 되고 분할선이 있는 약만 분쇄해서 먹을 수 있어요.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고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면 안 되겠죠. 약 복용을 잊어버리고 짧은 시간에 기억이 났으면 그때 먹으면 되는데 다음 약 복용 시간 바로 전에 기억이 나거나 시간이 짧거나 하면 차라리 복용하지 말고 그 다음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예방접종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는요, 1차 기본접종은 모두예요. 50세 때 1차 기본접종을 하면, 그 다음에 2차 접종은요, 10년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만 합니다. 백일에는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일에는
100년마다 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파상풍, 디프테리아만. 처음에 할 때는 이 세 개를 같이 하지만 그 다음에 10년마다 접종을 할 때는 파디만 해요.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건 무엇인가? 파상풍, 디프테리아. 그리고 이것도 잘 나오죠.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한다. 그리고 폐렴구구는 이것도 잘 나와요. 폐렴구구는 65세 이상에 1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위험군이다 그러면 50세에 한 번 맞으시고 65세에 다시 한 번 맞으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험에서는 폐렴구구는 65세 이후에 1회 이렇게 나오죠. 대상포진도 50세 1회, 50세 이후에 1회,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1회. 한번 볼까요?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인플루엔자, 폐렴구군,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이제 노인의 계절에 따른 안전수칙도 있어요. 계절별 안전수칙. 여름에는요. 가급적 야외 활동하지 말거나 야외 작업을 자제해야 된다. 그런데 노인의 경우 더위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야외 작업을 하세요. 이렇게 더운데도 난 덥지 않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일사병에 걸려서 열사병에 걸려서 사망까지 하는 경우가 있죠.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부를 휴대한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시원한 장소에서 쉰다.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쉰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여름의 안전수칙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식사를 든든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또 이것도 잘 나오네요. 그러고 보니까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커튼 등으로 햇빛을 가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을 닫고 선풍기를 사용하면서 커튼을 열어놓는다.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틀리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한번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노인의 계절별 안전수칙 중에 다음은 겨울이에요. 겨울은 뇌졸중이 잘 와요. 그래서 뇌졸중 예방 수칙을 특별히 한번 살펴볼게요. 실외 운동을 하지 말아요. 실내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구태여 공기 시원한 바람 쐰다고 밖에 나가시면 잘못하면 뇌혈관이 수축을 일으켜서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앞에서도 나왔죠?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 운동 10분 이상, 마무리 운동, 이 심박동수가 평소에 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 이것을 평소보다 충분히 하고요.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오고 이것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고, 찬 곳으로 나갈 때는 양발, 신발, 장갑, 방한복, 방한모자, 마스크 완전 무장하고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골절 예방수칙 잘 넘어지죠. 겨울에 미끄러워서.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외출하지 마셔야 되고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으면 안 되겠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 움직임이 둔한 옷은 피하고 가볍고 따뜻한 옷을 착용해요. 두꺼운 것보다는 가볍고 따뜻한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게 오히려 보온에는 좋죠. 평소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이런 골절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9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